새로 부임하는 강 연대장이 여자라며 홍보대사 노릇이나 하러 오겠지. 최상구 상사와 김창식 중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강 연대장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나타난 그녀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그들의 조소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합니다. 단 한 번의 제압으로 30년 묵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사슬과 그 모든 것을 박살낸 한 여성 지휘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혹한기 동해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함께 밀려온 바닷바람이 연병장을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하얀 수증기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병대 1사단 1연대. 이곳은 동해 최전방의 철통 같은 해안 경계와 기습 상륙 작전을 전담하는 핵심 부대였습니다. 병사들은 해진 전투복을 꽉 여미며 연병장에 집합했고 대열 속에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취사장 앞에 선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허기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다솔 병장은 배식대에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식단표에는 돼지고기 볶음과 조기 튀김이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건더기 없는 된장국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튀김 부스러기뿐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신병이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실한 식사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리실 구석에서는 최상구 상사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1세의 최 상사는 30년 동안 이 부대의 안살림을 쥐락펴락해온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26살 급양관의 등을 거세게 두드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서류상 재고만 딱딱 맞추라고. 알아들었어? 남는 식자재는 적당히 처리하란 말이야. 급양관은 고개를 떨군 채 관등 성명을 대며 복창했습니다. 최 상사는 거래 명세서를 들이밀며 들어온 물량과 나간 물량을 장부상으로만 일치시키는 조작법을 은밀히 전수했습니다. 군대 돌아가는 게 다 이런 거야. 눈치껏 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횡령을 일삼아온 자의 뻔뻔함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8시 혹한기 상륙훈련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다솔 병장은 물이 새는 전투화를 신고 살얼음이 낀 백사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칠 때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전투화 속으로 밀려들어 발을 꽁꽁 얼게 만들었습니다. 31살 한도윤 대위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피복 교체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최 상사는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있는 거로 버티라는 핑계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 병사들은 온기가 거의 없는 라디에이터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몰래 숨겨온 사제 핫팩을 꺼내 동료들에게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간부한테 들키면 영창감이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에 병사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다솔 병장은 미지근한 핫팩을 소중히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대 날 부디 몸성이 제대하라고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후 2시 한도윤 대위는 결심을 굳히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최 상사 앞에 서서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최 상사님, 병사들 동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방한 장비들 지금 당장 불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 상사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아 껌을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큰일이라니까. 대위님,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병사들 군기나 잡으세요. 한 대위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계급이 깡패인 현실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상사는 나가는 그에게 훈련 일지 작성까지 떠넘기며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한대위는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부조리를 알면서도 묵인해야 하는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보급 창고 주변을 순찰하던 박태훈 대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31살의 박 대위는 헌병대 수사관 출신으로 이 부대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인물이었습니다. 창고지기는 물자가 부족해서 텅 비었다며 둘러댔지만 박 대위의 예리한 눈썰미를 속일 순 없었습니다. 창고 뒤편 수풀 사이로 누군가 드나든 흔적과 바닥에 끌린 자국이 그의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녹슨 철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형 도어락이 달려있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박 대위는 여기가 썩은 물의 발원지구나라고 직감하며 조용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밤 9시 간부 회식 자리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술 냄새만 진동했습니다. 최 상사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이번에 오는 강 연대장 말이야. 여자라면서? 게다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나 뭐라나. 옆에서 안주를 집어먹던 38살 김창식 중사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특수부대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여자 아닙니까? 최 상사는 김 중사의 말에 맞장구 치며 비아냥을 이어갔습니다. 홍보용 간판이나 하다 가겠지. 보여주기식 행정 좀 하다가 진급해서 떠날 게 뻔해. 낙하산 인사가 별거 있나. 주변 장교들이 킥킥거렸지만 한도윤 대위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회의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최상고 상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아냥거렸다. 바닥 기어본 적도 없는 책상 물림들이 지휘관이랍시고 오는 게 코미디지. 어차피 이 부대 실세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다. 본청 건물 뒤편 소각장 옆에서 김창식 중사가 최상병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다. 최상병은 며칠 전 유류고 근처에서 수상한 거래 현장을 목격했었다. 새벽녘에 민수용 봉고차가 들어와 박스를 실어 나르는 장면. 그리고 최상구 상사가 업자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봐버린 것이다. 김 중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본 거 다 환각이야. 함부로 주둥이 놀렸다간 내 군생활 꼬이는 건 일도 아니고 사회에 있는 내 부모님 가게까지 박살낼 수 있어. 알아들어? 최상병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 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중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상병의 볼을 톡톡 치고는 사라졌다. 최상병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편 생활관 구석 자리에서 이다솔 병장은 태사가는 발 뒤꿈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전투화에 쓸려 까진 살점이 양말에 눌러붙어 있었고 떼어낼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다. 불면의 밤이었다. 몸성이 저녁만 해다오. 입대 날 어머니가 흘리던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새벽 1시. 부대는 고요했지만 이다솔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이 들렸다. 최상구 상사가 윽박 지르는 소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부대 기둥이 누구냐? 바로 나 최상구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 20여 년간 지휘관들이 스쳐 지나갈 때 부대의 혈관을 쥐고 흔든 건 최상구 상사였다. 유류 불출 권한, 부식 납품업체 선정, 병력 배치, 간부들의 당직 근무표까지 그의 결재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 불과했지만 최 상사는 이곳의 붙박이이자 제왕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만의 성을 공고히 했다. 명목상 지휘관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 영주는 최상구라는 것을 이병부터 말년 병장까지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거센 바닷바람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예정된 헬기 이동이 취소되고 육로로 진입한 것이다. 병사들은 웅성거렸고 대기하던 간부들은 당황하며 대열을 정비했다. 오전 10시 정각,
강 연대장의 부임이었다. 차량이 멈추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40대 초반의 강해진 대령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흙이 묻은 야전 상의에 낡은 워커를 신고 있었다. 대열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여자였어? 특전사 출신이라던데 포스가 장난 아닌데? 간부들은 예상치 못한 복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대령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시하고 곧장 병사들의 대열 코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마이크도 없이 그녀가 육성으로 내뱉은 첫 마디는 파격적이었다. 전쟁 나면 내가 너희 방패다. 너희는 내 뒤에 숨어라. 내 목표는 전원 생존이다. 투박하지만 묵직한 진심에 병사들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뻔한 훈시나 정신교육을 예상했던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강대령은 거칠의 행사를 전면 생략하고 이상이라는 말과 함께 바로 대열을 떠났다. 그녀의 발길은 지휘 통제실이 아닌 병사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참모실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쇼맨십이 과하네.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폰만 잡다 끝나는 거 아냐?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한도윤 대위는 묵묵히 상황을 관망했다. 강연대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지만 최상고 상사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카르텔을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한 대위는 기대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강대령이 도착한 곳은 취사장이었다. 예고 없는 방문에 급양관들과 조리병들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조리대 대신 냉동 창고 쪽으로 향했다. 창고 구석에 방치된 잔반 처리통을 열어보았다. 식재료 손질 부산물은 보이지 않고 멀쩡한 밥과 반찬들이 통째로 버려져 썩어가고 있었다. 강대령은 배식대의 샘플 식판을 노려보았다. 메뉴판에는 제육볶음, 해물 순두부가 적혀 있었으나 실제 담겨 있는 건 고기 없는 김치국과 깍두기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얼어붙어 있는 급양관에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식자재 입고 장부와 재고 현황판, 지금 당장 가져와. 급양관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과 서류를 챙겨왔다. 강대령은 매의 눈으로 숫자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20kg지, 김치 15kg지, 두부 10kg지. 서류상의 숫자는 그럴듯했으나 식탁 위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강 연대장은 식단표를 구겨 쥐고 급양관이 있는 조리실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담당 중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 연대장님, 지금은 재고 파악 중이라 출입이 어렵습니다. 강 연대장은 그를 가볍게 밀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썰렁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안 내피는 박스째 뜯겨나갔고 정량보다 훨씬 적은 부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퀴퀴한 습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 연대장은 창고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쌓여있는 상자 뒤쪽, 교묘하게 가려진 환풍구 덮개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주변과 달리 덮개 나사만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강 연대장은 손가락으로 나사를 훑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여긴 오랫동안 안 썼다고 했나? 중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폐쇄된 환기구입니다. 강 연대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폐쇄된 환기구 나사가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후 2시 강 연대장은 의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료실에서는 36살 최지석 군의관이 피로한 얼굴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연대장은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정형외과 환자 발생 현황, 특히 미끄러짐이나 낙상 사고 데이터가 필요해. 최지석 군의관은 의외라는 듯 쳐다보다가 모니터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강 연대장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목 염좌 20건, 골절 의심 5건. 단순한 부주의라기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강 연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이만큼 환자가 나오나?
최지석 군의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강 연대장님, 이건 훈련 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와 밑창이 다 닳아서 빙판길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입니다. 제때 보급만 나왔어도 다치지 않았을 아이들입니다. 강 연대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 내 집무실로 전송해줘. 최 군의관은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연병장에서는 혹한기 전술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강 연대장은 지휘 단상 아래에서 병력들을 주시했습니다. 이다솔 병장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행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전투화는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목토시조차 없어 붉게 튼 피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을 떨었지만 이 병장은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강 연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행군이 끝날 무렵 이다솔 병장이 중심을 잃고 눈밭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여들었고 강 연대장이 가장 먼저 달려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 병장의 호흡은 거칠었고 체온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강 연대장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당장 후송 차량 대기시켜 병사들이 이 병장을 업고 뛰어가자. 눈 위에 남겨진 찢어진 전투화 조각이 강 연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본청 복도에서 강 연대장은 최상구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최 상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길인 듯 연대장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삐딱하게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강 연대장은 피하지 않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상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오신 강 연대장님, 현장 물정 모르고 설치시면 곤란합니다. 강 연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최상고 상사, 군복 입고 건들거리라고 가르친 적 없다. 차렷 자세로 다시 보고해. 최 상사의 표정이 흉하게 구겨졌지만 강 연대장은 대꾸도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부패한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9시 강 연대장은 스탠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류 수불 대장과 차량 운행 일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대조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상의 운행 기록과 실제 유류 소모량 사이에 거대한 구멍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정 주유소와 정비소 이름이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강 연대장은 보안 전화를 들어 국군 수송 사령부에 있는 동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강미나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미나 소령, 일연대 차량 정비 내역과 유류 청구서 5년치 대조 부탁해. 강미나 소령은 강 연대장의 오랜 전우였습니다. 그녀는 즉각 답했습니다. 강 연대장이 움직인 걸 보니 냄새가 나나 보네. 오늘 밤새서라도 찾아서 넘길게. 비슷한 시각 한도윤 대위는 숙소 침대에 걸터앉아 저녁 지원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새로 온 강 연대장은 부임 첫날부터 성역이라 불리는 곳들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최상구 상사는 이 부대의 실세이자 거대한 카르텔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외부에서 온 지휘관이 그를 이길 수 있을까? 한 대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원서를 서랍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한도윤 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강 연대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 부대의 치부를 전부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이 희생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밤 11시 강 연대장은 관사 대신 연병장 스탠드로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과거 UDT 시절 칠흑 같은 바다에서 작전을 펼칠 때 강 연대장이 뇌리에 새겼던 단 하나는 생존이었습니다. 나고자 없이 전원 귀환하는 것. 그 철칙은 육지로 올라온 지금도 변함없었습니다.
썩어빠진 관행 속에서 병사들을 지켜내고 무사히 전역시킨다. 그것이 강 연대장이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내려앉은 부대 전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임한 뒤로 그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전 7시 한도윤 대위는 연대장실 문패를 바라보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며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병장에서 혼절하던 이다솔 병장의 창백한 낯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대위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나직하고 침착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강수진 연대장이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대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권했습니다. 거기 앉게. 무슨 용건인가? 한 대위는 자리에 앉았으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흥건했고 입안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강수진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윽고 한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연대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 한 대위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상구 상사가 본부 중대 보급 라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부식, 방한용품, 작전 물자까지 전부 그의 결재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수진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상세한 내막을 들려주게. 한 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게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고기 반찬은 병사들 식판에 오르지 않았고 신형 방한복은 서류상으로만 지급되었을 뿐 병사들은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혹한기 핫팩조차 PX에서 사서 써야 했고 이에 불만을 가지면 징계하겠다고 협박당했습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에 울분과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시정을 요구할 때마다 최 상사는 오히려 저를 찍어 눌렀습니다. 상부에 찌르면 군복을 벗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수진은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한 대위의 말이 멈추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언할 용기가 있나? 한 대위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하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수진은 한 대위에게 이다솔 병장을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 30분 뒤 이 병장이 절뚝이며 연대 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얼어있는 그에게 강수진은 소파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긴장 풀고 앉게. 자네가 겪은 부조리에 대해 직접 듣고 싶네. 이다솔 병장은 머뭇거렸으나 강수진의 신뢰감 있는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비로 방한용품을 산 일, 보급 창고가 비었다는 핑계, 동상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무시당한 일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최 상사님이 보급품 따윈 잊으라고 했습니다. 외부로 발설하면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이다솔 병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수진은 걷어올린 소매 아래 드러난 시퍼런 멍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처는 뭔가? 이 병장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최 상사님이 기합을 준다며 구타한 흔적입니다. 강수진은 이 병장을 돌려보낸 뒤 즉시 최지석 군의관을 호출했습니다. 최 군의관은 그동안 몰래 작성해둔 진료 기록 사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파일 안에는 동상 환자 명단, 병사들의 급격한 체중 저하, 영양실 조성 빈혈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최 군의관이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연대장님,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수진은 차트 넘기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된 숫자들 사이에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덮으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 원본은 자네가 가지고 있고 사본을 3부 만들어서 따로 은밀하게 보관하게. 오전 11시 강수진은 강미나 소령이 전달한 첩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보급 리스트와 연대 실제 수령 내역을 대조해보니 상당량의 식자재와 피복이 중간에서 증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한 납품업체의 이름이 장부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급된 대금에 비해 입고된 물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강수진은 붉은 펜으로 그 이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강동철 유통 포항 지역에서 식자재와 아웃도어 용품을 독점 납품하는 업자였습니다. 강수진은 수화기를 들어 강미나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소령 강동철이라는 업자 신상을 털어줘. 이면 계약이랑 차명 계좌까지 전부. 강미나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수했습니다. 내일까지 싹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최상구 상사는 행정실 구석에서 김창식 중사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대장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오늘 새벽에 급양관이랑 보급 창고를 기습 점검했다더군. 김 중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서류는 이미 세탁 끝났고 진짜 장부는 제가 집에 숨겨뒀습니다. 물증이 없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최 상사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지. 업무용 PC 포맷하고 단톡방 내용 전부 삭제해. 흔적 남기지 마. 김중사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과장 박태훈 대위가 이미 네트워크 미러링을 통해 그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2시 강수진 연대장은 부대 방송을 통해 전군 비상물자 전수조사를 발령했습니다. 보급 계통의 모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고 창고 불시 검열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수의 간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상구 상사는 거칠게 연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강 연대장님, 이건 절 못 믿으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 부대 안살림만 30년을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옵니다. 강수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털어봐야 아는 거죠. 최 상사님은 절차대로만 응해주시면 됩니다. 최 상사가 무어라 더 반박하려 했지만 강수진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전기를 들고 작전 장교를 호출했습니다. 일과가 끝난 저녁 6시 박태훈 대위가 보안 유지가 되는 회의실로 강수진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대장님 최 상사와 김 중사의 동선이 심상치 않아 며칠간 잠복했습니다. 어제 새벽 보급 수송 트럭이 아닌 사제 화물차가 부대 후문에 접근했습니다. 강수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증거는? 박 대위가 노트북을 연결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최 상사가 민간인 복장의 남성과 물건을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강동철입니다. 겉으로는 포항 일대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지만 뒤로는 사채업과 밀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은 모니터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시했습니다. 헌병대와 공조해서 현장 덮칠 준비해. 놈들이 눈치채고 증거 인멸하기 전에 선수 쳐야 돼. 같은 시각 부대 인근 식당 구석방에서 최 상사는 부하들을 앉혀놓고 술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입단속들 잘해라. 연금 타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지져. 알겠어?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최 상사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딴 생각하는 놈 있으면 전역하고 나서도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내 인맥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니들도 잘 알지. 병사들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다솔 병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대장님이 헌병대까지 부르면 어떡합니까? 최 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 온 연대장?
풋내기가 뭘 알겠냐? 며칠 들쑤시다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다. 군대가 원래 그래. 그 시각 김창식 중사는 이중 장부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기 위해 보일러실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가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내리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태훈 대위와 한도윤 대위가 튀어나왔습니다. 김중사,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김중사가 당황하여 하드디스크를 덤불 속으로 던지려 했지만 한 대위가 몸을 날려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 대위는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을 신속하게 회수했습니다. 김중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냥 고장난 개인 물품 버리려던 겁니다. 박 대위는 회수한 하드디스크를 들어 보이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이 밤중에 몰래 파기해? 디지털 포렌식 돌려보면 다 나올 거야. 헌병대로 가자. 한편 강수진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비자금 계좌 내역, 병사들의 피해 진술서, 그리고 박 대위가 확보한 영상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수진의 시선이 강동철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포항 일대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해온 핵심 인물. 강수진은 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뇌까렸습니다. 이건 최 상사 혼자 벌인 일이 아니야. 윗선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야. 그녀는 내일 아침 감찰부가 들이닥칠 타이밍을 계산하며 작전 지도를 매만졌습니다. 창밖 멀리 포항 제철소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항구 근처의 룸살롱에서 강동철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방한 장비 물량 예정대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강 연대장, 그 여자가 좀 까탈스럽긴 한데 제가 알아서 요리하겠습니다. 강동철은 독한 양주를 들이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최 상사 솜씨야 믿지. 대신 이번엔 꼬리 안 밟히게 조심해. 김새가 영 안 좋아. 최 상사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 손바닥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혹한기 전술훈련 준비로 부대가 분주했습니다. 한도윤 대위는 병사들에게 지급될 핫팩과 방한 장갑을 수령하기 위해 보급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강 연대장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최상구 상사를 보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 상사는 지게차에 삐딱하게 기댄 채 이쑤시개를 씹으며 빈정거렸습니다. 한 대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징징거려? 여기가 무슨 보육원인 줄 아나? 한 대위는 분노를 억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규정상 영하 10도 이하 훈련 시 방한 장구류 지급은 필수입니다. 이건 병사들 생존권 문제입니다. 최 상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더니 추위 좀 탄다고 엄살은. 한 대위가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지난주에만 동상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그러자 최 상사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한 대위의 전투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새파란 장교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한 대위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들이닥칠 헌병대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두려움이 신뢰로, 깊은 체념이 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진은 한 대위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한 대위는 흙 묻은 전투복을 툭툭 털어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연대장님. 강수진은 그와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용기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정말 고맙다. 한 대위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부대를 짓누르던 불신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찰나였습니다. 강수진은 병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 일정은 전면 취소다.
전원 막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도록.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인 뒤 대열을 갖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구석엔 최상구 상사가 끌려가다 흘린 전투모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그 위를 덮어가고 있었고 강수진은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했던 첫 관문은 돌파했습니다. 강수진은 멀어지는 병사들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부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되뇌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오전 10시 박태훈 대위는 강수진, 한도윤 대위와 함께 해안가 절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상구에게서 압수한 마스터키를 쥔 채 그들은 수풀로 우거진 은밀한 새끼를 헤치며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리고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선두에 선 강수진은 예리한 눈빛으로 지형을 스캔했습니다. 바위 틈새, 덩굴 식물로 교묘하게 가려진 녹슨 철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문은 낡았어도 잠금 장치는 최신형이었습니다. 박태훈 대위가 열쇠를 꽂아 돌리자 단번에 묵직한 기계음이 나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곰팡이 냄새 대신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동굴 안쪽엔 거대한 컨테이너 두 동이 숨겨져 있었고 새 물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수진이 랜턴을 비추며 진입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인 핫팩 상자들과 비닐도 뜯지 않은 최신형 방한복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작전용 조끼, 고가 장비인 야간 투시경, 최고급 방한 장갑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도윤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보급이 안 된다더니 다 여기 숨겨둔 겁니까? 강수진은 묵묵히 가장 가까운 박스에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박스 안엔 제조된 지 한 달도 안 된 핫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박태훈 대위가 방수포 아래 숨겨진 소형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맞는 열쇠를 찾아 돌리자 금고 문이 열리며 이중장부와 USB, 각종 메모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수진이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강동철의 서명과 함께 불법 유통된 아웃도어 업체와 건설사 명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장부 맨 끝에는 사단 군수참모 강기성 중령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그 이름을 톡톡 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군. 군 내부와 민간이 결탁한 거대 범죄 카르텔이야. 박태훈 대위는 증거 확보를 위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고 한도윤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새 방한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대위는 방한복을 움켜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이다솔 병장이 신었던 낡아빠진 깔창을 꺼내 새 보급품 옆에 놓았습니다. 푹신한 새 방한용품과 구멍이 숭숭 뚫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깔창이 비참할 정도로 대비되었습니다. 원래 병사들이 입고 썼어야 할 것들입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강수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전부 되찾을 거야. 그리고 놈들에게는 이자까지 쳐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박태훈 대위는 금고 속 서류들을 증거물 봉투에 쓸어 담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 연대장님, 이건 국방부 감사가 아니라 검찰 특수부가 와야 할 수준입니다. 언론에 터지면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강수진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창고 내부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 물건들만 제때 지급되었어도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에 달린 택을 꽉 쥐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이 탐욕이 아이들의 체온을 뺏어갔어. 용서 못해. 강수진은 박대위에게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자 리스트 작성해서 보고해. 상한 음식은 전량 폐기 처분하고 쓸 수 있는 장비와 피복은 트럭 불러서 오늘 밤 안으로 전 장병에게 불출한다. 당장 실시해. 박 대위는 알겠습니다. 라고 복명복창하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본부로 복귀한 시각은 오후 2시.
강수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비상 소집을 걸었습니다. 행정관과 부사관들을 전부 집합시켜 압수한 물자를 분류하고 배포하라는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간부들의 지휘 아래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창고에서 막사로 박스들이 끊임없이 실려 날라졌습니다. 영물 모르는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웅성거렸지만 곧 자신들에게 닥칠 횡재를 예감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수진은 보안 회선을 통해 강미나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야. 스모킹건을 찾았어. 강동철 상사는 물론이고 사단의 강기성 중령까지 엮인 뇌물 장부야. 지금 암호화해서 파일 보낸다. 수화기 너머로 강미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몸 조심해. 윗선까지 개입된 거라면 놈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덤빌 거야. 통화를 마친 저녁 6시 강수진은 연병장에 전 병력을 집합시켰습니다. 어둠이 깔린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수진은 연단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낡아빠진 보급품과 새 것이 동시에 들려 있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게 너희가 입었어야 할 옷이고 이건 쓰레기통에 갔어야 할 것들이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는 끝났다. 병사들은 강 연대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수진은 뒤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다. 창고에 썩어가던 새 방한복, 핫팩, 전투 장갑 전부 꺼내왔다. 오늘 밤 전원 지급한다. 밥상에 고기가 없는 날은 없을 것이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훔쳐간 너희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멍한 충격에서 뜨거운 감동으로 변해갔다. 밤 8시 생활관 복도는 보급품 상자로 가득 찼다. 이다솔 병장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떨리는 손으로 새 방한복을 받아들었다. 비닐조차 뜯지 않은 완전한 새 제품의 묵직함이 낯설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상표를 확인하며 물었다. 이게 꿈이 아니지 말입니다. 진짜 입어도 되는 겁니까? 한도윤 대위가 이다솔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강 연대장님이 직접 결제하신 거다. 마음껏 입어. 이다솔은 대답 대신 방한복에 얼굴을 파묻었다. 울음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핫팩과 장갑을 받아든 병사들이 환호성 대신 흐느낌을 터뜨렸고 그날 밤 생활관은 기쁨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바다가 되었다. 밤 9시 강수진은 예고 없이 최전방 경계 초소를 순찰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그녀는 병사들과 똑같이 근무를 섰다. 꽁꽁 언 손을 비비는 초병에게 그녀가 자신의 핫팩을 건네며 말했다. 지휘관의 제일 덕목은 부하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그 기본을 지키러 내가 왔다. 너희는 작전에만 집중해라. 초병들은 경례 구호를 외치는 대신 붉어진 눈시울로 강수진을 바라봤다. 누군가 작게 시작한 충성이라는 외침이 점차 커져 초소 전체를 울렸다. 강수진은 말없이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패배감은 사라지고 해볼만 하다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 있는 최상구 상사는 면회 온 변호사의 손바닥에 적힌 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반격 개시. 소식을 접한 강동철은 즉시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포항의 은신처에서 강기성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쳐야 합니다. 강중령님, 강수진이 영웅 놀이하느라 정신없을 때를 노려야죠. 여론전으로 갑시다. 강기성 중령이 물었다. 확실한 카드가 있나? 강동철은 비열하게 웃으며 답했다. 여자가 독단적으로 부대를 휘두르며 부하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찌르십시오. 돈 좀 쥐어주면 거짓 증언할 병사 놈들 널렸습니다. 밤 11시 강수진은 이중 암호가 걸려있는 노트북을 열어 비자금 장부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녀는 강민지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데드맨 스위치 세팅 완료.
내 신변에 이상 생기면 즉시 터뜨려. 강민지는 강수진이 UDT 시절부터 믿고 의지해온 유일한 언론인이었다. 강민지의 답장은 간결했다. 걱정 마. 내 뒤는 내가 지킨다. 강수진은 휴대폰 전원을 끄고 관사 창가에 섰다. 폭설로 인해 세상이 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기름칠이 잘 된 단검을 꺼내 날을 세웠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옛 전우들의 모습이 칼날에 비쳤다. 과거엔 적의 총구에서 팀원을 구하는 게 임무였지만 지금은 내부의 기생 충돌로부터 병사들을 지키는 게 임무였다. 강수진은 단검을 검집에 꽂으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살려서 보내는 건 기본이다. 내 목표는 놈들을 남김없이 씹어먹는 거야. 그녀의 투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흉포해져 있었다. 거센 바람에 관사 창문이 덜컹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전쟁의 포성처럼 들렸다. 강수진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호흡을 골랐다. 내일은 적들이 쳐놓은 덫을 부수고 그들의 목을 조를 시간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7시, 취 사장은 맛있는 냄새로 진동했다. 식판 위에는 기름기가 추춤 흐르는 제육볶음과 큼직한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가득 담겼다. 그동안 종이 쪼가리에만 존재했던 특식이 현실로 나타나자 병사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이다솔 병장은 고기를 한 입 가득 넣고 씹으며 감탄했다. 냉동 고기가 아니라 생고기의 식감이 느껴졌다. 옆에 앉은 최 이병이 울먹이며 물었다. 이 병장님, 저 오늘 생일입니까? 이다솔은 자신의 고기를 최 이병의 밥 위에 얹어주며 웃었다. 아니, 오늘이 우리 부대 다시 태어난 날이다. 많이 먹어라. 식당을 나서는 병사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전 10시 제설 작전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평소라면 인상을 찌푸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새 방한복 덕분에 칼바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신무기를 장착한 군대처럼 위풍당당하게 넉가래를 들고 섰다. 병사들이 추위 대신 열기를 뿜어내며 제설 작업을 하는 광경은 기적에 가까웠다. 한도윤 대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강수진에게 보고했다. 연대장님, 병사들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전투력이 200%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강수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정상인 거야, 한대위. 작업이 끝날 무렵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강수진, 강수진. 연대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부대를 뒤흔들었다. 강수진은 손을 들어 그들의 환호에 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부대의 완벽한 지배자이자 영웅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포항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는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59살의 능구렁이 강동철은 맞은편에 앉은 사단 감찰팀의 조 팀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식사 값이니 부담 갖지 마시게. 강동철은 회를 한 점 집어먹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수진 대령 말이야, 아주 사이코패스더군. 부하들을 개패듯이 패서 억지 자백을 받아냈어. 조 팀장이 가서 그 진실을 좀 밝혀주게. 내일 아침 뉴스 일면에 나갈 수 있게 소스도 좀 뿌리고. 준비는 끝났으니 바로 진행하십시오. 강동철은 짧게 통화를 마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최상구 상사 측 법무팀과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속보가 떴습니다. 해병대 여성 지휘관, 부하 병사 상습 구타 및 직권남용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최상구 상사의 변호인이 제출한 조작된 녹취록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진 대령이 병사들을 윽박지르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악의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지휘관이라 감정적이다. 즉각 보직 해임하라는 등 강수진을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한도윤 대위는 스마트폰 액정이 깨질 듯 꽉 쥐며 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곧장 연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강수진은 창가에 서서 태블릿 PC로 기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대위가 들어오자 강수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왔나? 그들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군. 한 대위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대장님, 당장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강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놈들이 파놓은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뿐이야.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선 인내가 필요해. 한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오후 4시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검은색 승합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강 감찰관과 조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압적인 태도로 연대장실로 직행했습니다. 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강 감찰관은 경례도 생략한 채 처분 통지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강수진 대령, 귀관은 금일부로 보직 해임 및 직무 정지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강수진은 담담하게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대위가 나서려 하자 그녀는 눈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소란 피우면 놈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공용 PC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강수진은 이미 며칠 전 핵심 증거들을 별도의 USB에 담아 빼돌린 후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건이 나오지 않자 강 감찰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수진을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이면 장부는 어디에 숨겼습니까? 협조하는 게 좋을 텐데. 강수진은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대꾸했습니다. 이미 상급 부대 법무실로 이관했습니다. 절차대로 요청해서 열람하시죠. 허를 찔린 강 감찰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강수진은 관사로 돌아와 전투복을 벗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계급장은 떼어냈다. 이제부턴 야생의 방식대로 사냥한다. 직무정지는 그녀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수진은 박태훈 대위와 강민아 소령을 은밀한 장소로 호출했습니다. 그들은 인적 드문 안전 가옥에서 접선했습니다. 강수진은 지도를 펼치며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강동철의 본거지를 친다. 포항 항구 쪽 비밀 도박장을 급습할 거야. 박 대위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너무 무모합니다. 강수진은 피식 웃으며 허리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특수전 교육을 수석으로 수료했다는 걸 잊었나? 맨몸이 더 편해. 강민아 소령이 태블릿으로 건물 도면을 띄웠습니다. 드론 정찰로 강동철의 아지트 내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VIP룸은 지하 2층, 환기구를 통하면 잠입 가능합니다. 오늘 밤 자정이 타겟 타임입니다. 강수진은 도면을 머릿속에 입력하며 명령했습니다. 작전 개시는 오늘 밤 12시. 박 대위는 통신망을 교란하고 외부 퇴로를 확보해 내가 안에서 놈들을 쓸어버리고 증거를 챙겨 나오겠다. 같은 시각. 시장 한켠의 국밥집에서 이다솔 병장의 부모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뉴스 좀 봐요. 다솔이네 부대 연대장이 폭행범이라는데? 이영희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우리 다솔이한테 잘해준 게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였나 봐요. 김철수는 분노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면회를 가야겠어.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볼모로 잡아? 가만 안 둬.
이영희도 배신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론의 선동이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와 이영희는 부대 위병소 앞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한도윤 대위가 급히 달려나오자 그들은 삿대질을 하며 따졌습니다. 당신들 우리 다솔이를 이용해서 진급하려고 쇼한 거지? 폭력 지휘관 밑에 우리 아들 못 둬. 한 대위는 진땀을 흘리며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해십니다. 강 연대장님은 다솔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신이 깊어진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영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쫓겨났어요? 뉴스에서 다 봤다고요. 한 대위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그건 놈들이 꾸민 짓입니다. 진실은 다솔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대위의 호출을 받은 이다솔 병장이 면회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뉴스 믿지 마요. 강 연대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영웅이시라고요. 이다솔 병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이영희는 아들의 포숙한 얼굴을 마주하며 마음이 요동쳤다. 굳게 쥐고 있던 김철수의 주먹도 서서히 힘이 풀리며 고개가 떨궈졌다. 한도윤 대위는 준비한 태블릿으로 사건의 전말을 브리핑했고 부모의 표정은 경계심에서 안도감으로 바뀌어갔다. 우리가 아이를 믿지 못했던 거군요. 이영희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녁 8시 강민아 소령은 암호화된 군수비리 내역과 자금 추적 보고서를 강수진에게 넘겼다. 강 연대장님, 강동철과 강기성 중령 사이에 불법 자금 고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2년간 오간 돈만 5억 원이 넘습니다. 강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어. 이제 마지막 조각을 찾으러 갈 시간이야. 강민아는 강수진의 어깨를 잡으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당부했다. 부디 조심해, 수진아. 강동철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야. 밤 10시 강수진은 군복 대신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가죽 재킷과 카고 바지를 입고 부대를 나섰다. 운전석에 앉은 박태훈 대위가 포항 외곽의 은신처 근처로 차를 몰았다. 이동하는 동안 강수진은 특수전 사령부 시절 익혔던 시가전 전술을 되뇌었다. 목표 지점 타격, 신속한 제압, 그리고 퇴로 확보. 시뮬레이션은 끝났다. 박태훈 대위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강 연대장님, 통신이 두절되거나 신호가 오면 즉시 병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강수진은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차문을 열었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진 대기해. 놈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강수진이 어둠 속으로 녹아들자 박태훈 대위는 통신 장비의 주파수를 맞추며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 목표물인 불법 도박장은 낡은 물류 창고로 위장해 있었지만 흘러나오는 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강수진은 창고 외벽을 타고 은밀하게 이동하며 동태를 살폈다.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버티고 있었고 둔탁한 베이스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진동했다. 강수진은 장갑을 고쳐 끼며 나직이 읊조렸다. 사냥을 시작하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밤 11시, 간판도 없는 창고 내부는 도박판의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강수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보안이 허술한 환풍구 쪽을 공략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들은 야구 중계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강수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건물 측면의 녹슨 철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잠금 장치가 허술했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찌든 술 냄새가 진동했다. 복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동하며 강수진은 건물 내부 도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입구의 CCTV는 미리 준비한 적외선 교란기로 무력화시켰다. 그녀가 홀에 들어서자 욕망의 눈이 먼 도박꾼들이 칩을 쌓아 올리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강수진은 웨이터가 지나가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2층 난간 너머 불투명 유리로 가려진 VIP 룸을 향했다. 그곳에 강동철이 있었다. 강수진은 2층으로 향하려 했으나 계단 입구를 지키는 거구의 사내 때문에 발길을 멈췄다. 그는 출입자의 신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다. 강수진은 지나가던 취객의 등을 슬쩍 밀어 옆 테이블과 부딪히게 만들었다. 눈 안 뜨고 다녀. 고성이 오가며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보안 요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시선이 분산된 찰나 강수진은 그림자처럼 계단을 미끄러져 올라갔다. 특수전 요원에게 이 정도 교란 작전은 식은 죽먹기였다. 소란스러운 1층과 달리 2층 복도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가장 안쪽 육중한 철문 너머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수진은 문틈으로 초소형 도청 마이크를 밀어넣고 이어폰으로 소리를 증폭시켰다. 강동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나쁜 것만 성사되면 끝이야. 깐깐하게 구는 강 연대장 그 여자? 며칠 안에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이어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수진은 박태훈 대위가 개조해준 통신 단말기를 켜 녹음 모드로 전환했다.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강동철이 말을 이었다. 최상구 상사놈 입단속은 시켰고 가짜 증인들도 대기 중이야. 강 감찰관 라인까지 매수했으니 우린 안전해.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강수진은 증거가 확보되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강수진의 뒤를 덮쳤다. 거기 누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수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소리 없이 그를 바닥에 눕혔다. 완벽한 제압이었지만 쓰러지는 과정에서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즉시 VIP 룸의 문이 열리며 강동철이 튀어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강동철은 침입자를 노려보다가 강수진이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사색이 되었다. 강수진 연대장? 강수진은 여유롭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오랜만이군 강동철 사장. 내 뒷조사하느라 바빴다면서? 강동철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애들 다 불러와, 당장. 하지만 강수진의 손은 이미 그의 멱살을 향해 뻗어 있었다. 강수진은 강동철을 짐짝처럼 VIP 룸 안으로 집어 던졌다. 술을 마시던 공범들이 기겁하며 일어났으나 살기등등한 강수진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강수진은 품에서 군납비리 증거가 담긴 USB와 출력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강동철 유통, 그리고 군수비리 커넥션. 이 더러운 장부의 주인공이 누군지 설명해 보시지. 그녀의 선언은 판결문과도 같았다. 강동철은 처음에는 증거도 없이 협박하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강수진이 그의 비밀 장부 사본과 만남 현장 사진을 테이블에 던지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수진은 그를 거칠게 의자에 앉히며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여기서 입을 다물면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돼. 강기성 중령과 최상구 상사가 널 구해주러 올 것 같아. 넌 그저 꼬리 자르기용이야. 강동철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어. 강수진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자 그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기성 중령. 강중령이 최 상사를 소개해주면서 자금 세탁을 지시했어. 강수진은 스마트워치의 녹음 상태를 확인하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녹취되었습니다. 강수진은 강동철의 품에서 대포폰과 암호화된 USB를 압수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겠군. 강동철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때 복도 끝에서 강동철의 조직원들이 들이닥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진은 즉시 창가로 몸을 피하며 대기 중이던 박태훈 대위에게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태훈 대위의 SUV가 건물 후문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수진은 겁에 질린 강동철을 향해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진술은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넌 이제 끝이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틀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낙법 덕분에 2층 높이의 낙하는 그녀에게 가벼운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강수진은 능숙하게 착지한 뒤 박태훈 대위가 연 조수석 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밟아. 박 대위가 엑셀을 밟자 차는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뒤늦게 쫓아나온 추격조는 먼지를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숨을 고른 강수진은 박 대위에게 확보한 물건들을 넘겼습니다. 강동철의 육성 자백과 강기성 중령의 비리 장부야. 이걸로 놈들은 도간에 든 쥐다. 박태훈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연 대장님, 작전 성공입니다. 정말 대범하셨습니다. 강수진은 차창 밖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한 박수사관 팀은 지체 없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이 사단 본부 강기성 중령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야근 중이던 강기성 중령은 갑작스러운 급습에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기성, 군수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 수사관의 통보에 강중령은 억울하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이건 모함이야. 박 수사관은 대답 대신 강동철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강기성 중령이 몸통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강중령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기성 중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민지 기자의 특종 보도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강 연대장의 승부수, 군피아를 잡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강동철의 자백, 강기성 중령의 체포, 그리고 최상구 상사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부대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오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한도윤 대위는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서 이 소식을 접한 최상구 상사는 TV를 향해 식판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철창을 흔들며 절규했지만 정 교도관은 무심하게 그를 제압할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공고했던 최상구의 비리 왕국은 허무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최상구 상사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는 강수진 대령의 명예회복과 원대 복귀를 공식 명령했습니다. 복귀 명령서를 받아든 강수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전투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강 연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도열에 있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필승, 우렁찬 함성에 강수진은 절도 있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 하지만 내부는 정리되었어도 외부는 아직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강수진은 연대장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내부의 적을 몰아냈으니 이제는 국가를 위협하는 적들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위기를 직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수진은 전술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복귀 3일차 새벽, 정막을 깨고 진돗개 하나 발령 사이렌이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장병들이 완전 군장으로 집결지로 뛰어가는 사이 김일병이 급박한 목소리로 타전했습니다. 전방 해상 미식별 물체 포착, 고속으로 남하 중.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돌입했고 최소령을 비롯한 참모진은 숨죽이며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강수진은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지휘 통제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정리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전군 전투 배치, 표적 정보 띄워. 그녀의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명령에 최소령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